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7시 3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우리 야간 선물은 338.60으로 0.6포인트 올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대단한 하루였습니다. 뭐 엄청 큰 폭으로 움직여서 대단하다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드디어 4조 원 가까운 그 대량 매도분을 다 치워버렸어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외국인들은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조 원 정도 급의 매도량을 만들었던 적도 뭐 거의 손에 꼽을 정도고요. 올해만 이제 두 번 정도 시도를 했죠. 어, 그거를 또 밑에서 제대로 이득을 보고 이제 스위칭을 하지 않고 뭐 중간에 계속 손절을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전량을 다 스위칭까지 만들었다라는 거, 스위칭 직전까지 만들었다라는 거. 뭐 포지션상으로는 스위칭이 되었습니다. 거의 중립이 됐죠. 그러니까 매도를 다 없애고 매수로 다 전환하면서 거의 시소 균형을 거의 맞추면서 끝났습니다. 살짝 기울어진 상방을 만들면서. 근데 이제 9월 15일 이후로 이제 단순 누적으로 본다면 아직 한 1,500억 정도는 남아 있긴 해요, 매도가. 근데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움직인 것들이 힘이 더 실렸기 때문에 좀 포지션상으로는 상방으로 이제 슬쩍 고개를 들어 올린 그런 정도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 누적을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승으로 계속 무조건 갈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다 이렇게 이런 지점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인 다음에 거의 스위칭까지 만든 다음에 거의 스위칭 직전까지 만들고 또다시 3조를 내리 꽂았죠. 그러니까 만들자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저점에서 누적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무조건 외국인들이 와 이제는 오로지 매수인가 이렇게 보기는 조금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위치, 그렇죠? 밑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대를 완벽히 안착하느냐, 이제 조금 남았죠. 그다음에 밑에서 올라오는 반등 추세대를 이탈하느냐, 뭐 요 두 가지로 일단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너무 수급적으로 난해해서 사실 우리 파생반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장중에 좀 매매하시던 분들까지도 일단 멈추고 관망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후장을 좀 더 봤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큰손 개입이 좀 있었죠. 또 한번 콜옵션에서 개인들이 127억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그거를 이제 매도 물량으로 받아주는 132억 콜 매도가 나왔는데 이 대부분이 어제 들어왔던 엊그제 들어왔던 개인들 그 개인인 것 같은데 거의 뭐 비슷한 성향인 것 같아서 337.5를 또 공략하더라고요. 타겟이 됐던 337.5를 오늘 또 그 자리를 또 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판에 움직였죠. 이제 외국인들이 와 이제 스위칭이 됐다.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매도했던 4조 원을 다 덮어냈다라고 판단된 그 시간부터 갑자기 개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콜옵션에서. 그러니까 이걸 강한 상방으로 본 거겠죠. 강한 상방으로 판단하면서 오늘 굉장히 비싼 가격이 5.0이 넘는 그 337.5 콜옵션을 대량으로 들어오는 모습 외국인들은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를 바로 활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 관망하고 일단 고래 싸움에 조금 피해 있자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 지점이라서 좀 더 살펴보는 게 좋아요. 사더라도 좀 웃돈을 주고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원래 살 때는 최저점을 노리고 저점을 노려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확률이 높아진 자리에서 편안한 매매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페이크 자리, 여기 페이크 자리, 이거 다 외국인들이 사는 척을 했던 거거든요. 진짜 샀어요. 사면서 이제는 상승하는 척을 했던 자리들이에요. 여기도 비슷한 자리인데 이제는 좀 공매도 금지 효과로 그다음 나스닥이 강세로 약간 분위기는 좀 달라졌죠. 그때는 이제 국채금리도 높았을 때고 지금은 국채금리도 4.4 언더로 내려오면서 조금 안정됐고 뭐 환율이야 오늘 뭐 1,300원대로 반등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달러 선물을 좀 눌러가지고 뭐 그 효력이 뭐 나중에 또 다시 뭐 환율이 떨어진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는요. 어쨌든 완벽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금 상황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를 좀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만약에 이제 상승으로 돌려야 한다면 빠르게 개선을 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이제 여기 결론이 나려면 한 2, 3일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하루 이틀 뭐 많아봐야 3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잡히기 시작할 것 같은데 다음 주나 되면은 잡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일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뭐 이제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안착하는지 하루 정도를 봐야겠지만요. 어쨌든 이번 주 말 그다음에 다음 주 초면은 여기 밖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일단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로 목요일 휴장이고 또 금요일은 오전 거래만 하고 하니까 뭐 일단 미국 영향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갭 발생은 거의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 갭 발생을 하더라도 내일 아침이 다겠죠. 내일 아침에는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으니까 실적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반독점 기업이다 보니까 진짜 실적 대단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이런 실적 발표를 해서 또 나스닥이 한 번 더 한껏 달린다면 또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또 여전히 많으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일도 뭐 갭상승의 기대감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차익 실현이라는 이름으로 나스닥이 이제는 또 두 번째 이틀 연속 음봉이 나온다면 또 내일은 또 개파락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약간 뭐 나스닥의 영향력이 일단 내일까지는 분명히 있겠죠. 그 다음에는 어쨌든 휴장일이니까 우리 자체로 움직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난해한 상황이에요. 저는 뭐 이런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스닥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이렇게 쩔쩔매면서 4조 원대의 어떤 누적량을 가지고 이렇게 헤맸던 적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외국인들의 선물 승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에서 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만기가 아직 17거래일 정도 남았지만 굉장히 지금 쩔쩔매는 상태가 됐어요. 결국에는 매도 포지션을 대량으로 갖고 있다가 거기서 승리를 하지 못하고 뭐 일단 일시적으로 뭐 2천억대까지 수익이 났다가 400억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한 거죠. 일단 청산을 다 했으니까 되돌렸으니까. 그래서 신규 포지션도 뭐 있고 해서 합쳐져서 이제 스위칭이 된 거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거는 1,500억 정도 남기는 했어요. 예. 기존의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던 쪽에서는 일단 남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위에서 사면서 신규 매수도 들어오고 이걸 합쳐 보니까 어쨌든 포지션 자체는 매수로 슬쩍 바뀌었다. 요거를 한번 기억해 보시고 또 9월 14일, 15일 요때도 외국인들이 마치 대량 매수를 하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처럼 만들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요것도 페이크 외국인들이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페이크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자꾸만 뭐 고가의 매수를 유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냄새가 나요. 근데 어쨌든 상황 자체는 이제 돌파하면은 좀 더 상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뭐 연말 효과도 있고 뭐 1월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근데 뭐 1월이라고 뭐 연말이라고 무조건 시장이 올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달도 꽤 많습니다. 지나가 보면은 연간 단위로 보면은 이때는 뭐 연말이라고 해서 연초라고 해서 오르지 않았네 뭐 이런 적도 꽤 덜어 있어요. 근데 이런 증시 격언상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산타 랠리, 뭐 1월 효과 뭐 이런 것들도 뭐 괜히 나온 것도 아니죠. 근데 뭐 이런 조건들이 완성되면은 이제 그런 상태도 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뭐 그 조건이 솔직히 약간 억지성으로 좀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일단 저는 완벽한 안착이 만들어지고 나서 입장을 조금 편안하게 좀 놓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긴장을 좀 해야 되고 만약에 이번에 그냥 연말 연초 해가지고 뭐 가는 랠리가 펼쳐진다면 24년도에 긴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24년 상반기 정도에 긴장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 전에 빨리 찍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외국인들도 뭐 풋옵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니까 외가격 저 밑에 있는 외가격 매수의 어떤 선택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 되면 버리는 옵션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들의 지금 풋 매도량도 어마어마하고요. 개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 상방 베팅을 좀 많이 해둔 상황에서 오늘 선물은 이제 매도가 2,700억대 나왔는데 이거는 개인들이 물려있던 게 익절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려줬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외국인들 6,400억의 환매수로 최종적으로 포지션상 스위칭이 만들어졌다. 포지션상 스위칭, 선물 가지고 보면 선물은 이제 일직선으로 나타납니다. 포지션이 지금 하방으로 강력하게 가고 있다가 약해진 하방 포지션으로 갖고 있다가 오늘 슬쩍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뀌었지만 이건 지금 약한 상태입니다. 내일 1,000억 정도라도 매도가 나온다면은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갈 만한 그 정도의 얇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매수로 좀 더 쌓여야 될 텐데 외국인 입장에서 매수를 저점에서 쌓고 싶어 하겠죠. 웬만하면 눌렸을 때 사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저라면요. 끌어올리면서 아직 물량도 모으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매수를 하면은 뭐 해지 성향에 있는 것들만 좋을 것 같은데 미니 선물 쪽이나 미니 옵션 시장이나 ELW 쪽으로 해지해 둔 거는 뭐 좋을 수 있지만 메인이 죽어 있으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해지는 해지일 뿐이고 메인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뭐 현물에서도 최근에 많이 사가지고 뭐 공매도 쇼커버링이라는 이유로 좀 많이 사서 올라가는 게 어느 정도 유리한 그림도 그렸지만 여전히 공매도도 잔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앞으로 좀 계산을 해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제 관점은 뭐 늦더라도 남들보다 늦으면 어때요? 좀 더 안전하게 가면 좋죠. 늦더라도 저는 여기 이 공간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위로 빠져나가서 웃돈을 주고 사도 괜찮아요.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자리에서 해봐야 이런 자리 다 만약에 그냥 올라갔을 때 덤볐다라고 가정했다면 다 이런 자리에서 당했을 겁니다. 그쵸? 올라가는 돌파할 때마다 그냥 긍정적으로 따라갔다면 여기서 당했을 겁니다. 매수로 여기 돌파네 하고 따라 들어갔다면 외국인들이 조단위 매수 이틀이네 하고 따라 들어갔다면 당했을 겁니다. 여기서 다 보수적으로 여기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된다.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한 번 더 안착하는지 지켜봐야 된다. 긍정적이긴 한데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쵸 그렇게 대응을 했었죠. 현금 확보 쫘라락 했고 여기서부터 현금 확보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뭐 비슷한 자리가 왔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긴 해요. 뭐 상황 여러 가지 경제 지표 상황도 다른데 시장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금리 인하에 대한 너무 앞선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FOMC 의사록 공개됐죠. 물론 급 개선된 CPI 발표를 보기 전에 했던 FOMC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의미가 뭐 시장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제 FOMC 의사록 공개되고 거의 반응이 없었거든요. 밤 사이에 그 정도로 그건 옛날 얘기잖아라는 식으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준 위원들과 특히 파월 의장이 그 의사록대로 다시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원래 계획대로 25년도나 돼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다시 한번 취해준다면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와르르 무너질 땐 속도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지금 상당히 거품이 낀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몰려 있죠. 매그니피센트 7에 다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최근에 가장 엔비디아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테슬라,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집중되고 있어요. 이목.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개인들한테 또 넘겨주고 또 어떤 시장이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하고 간다라는 것은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안착하는 과정이 펼쳐지고 미국 시장도 보통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한번 파동을 잡으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는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3, 4월부터 7월까지 올라갔듯 이렇게 개인들 숏 포지션으로 계속 밀어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 만약에 그게 이번에 간다면 고가 7월달 고가 돌파하겠죠. 돌파하고 달리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한 달도 채 안 올라갔어요.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연출된다면 당연히 매매를 해야죠. 가만히 언제까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파생도 롱포지션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원래 상승은 이제 현물에 집중하고 파생에서는 좀 힘을 빼고 그렇죠? 하락장에서는 현물에선 힘을 빼고 파생에서는 힘을 주고 힘을 쓰고 막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올라타긴 해야 될 겁니다. 조금 웃돈 주고 그러나 그걸 해야 돼요.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유연하게. 그 방법은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포트를 무겁게 만들면 안 됩니다. 무겁게.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뭐 신용을 완전 풀로 채워가지고 주식을 가득 채워 놓는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식이라면은 대응이 안 돼요. 대처가 안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가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걸 유연하게 가볍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데 너무 포트를 무겁게 뭐 꽉꽉 채워놓다 보면은 이게 안 돼요. 사람의 심리적으로 안 됩니다. 가벼워야 이건 끊고 가자 이게 되는데 완전 무거우면 자포자기가 돼버립니다. 그냥 늦었네, 포기하자, 일단은 좀 기다려보지, 안 되면은 자식한테 물려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당분간은 연말 내년 초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일단 뭐 내년도에 홍콩 ELS 낙인 사태 뭐 우려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라도 일단 최소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만 지금 포트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너무 꽉 채워서 움직이지 마시고 항상 여차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비상구를 만들어 두시라. 그렇죠? 탈출구를 만들어 두시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게 여기 노트 해놓은 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이상 충족했죠.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4분기에는 중국 매출을 우려하면서 시간에는 약간 하락했습니다만 실적 기대치에 부응하면서 나스닥 선물은 다시 올라오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나스닥 선물은 0.2% 정도까지 올라오고 우리 야간 선물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네요. 우리 야간 선물은 지금 339 근처까지 올라와서 지금 0.28%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전망치가 막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KRX 반도체 지수 등 반도체 지수가 밑에서 다시 상승하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72,000원을 깼었죠, 장중에. 그래서 상당히 위태위태했었는데 오전에 그거를 다 덮어내고 보합선을 회복했습니다. 72,000원 선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탈하는 척을 보였다가 밑에다가는 72,000원부터 밑에는 이제 개인들의 매수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물량을 주지 않고 다시 보합을 회복했다라는 거. 그래서 보통 밑에서 끌고 올라왔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아요. 기술적으로도. 그다음에 나스닥 쪽에서는 이제 해외 선물 쪽 개인들의 숏 비중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라는 거. 뭐 거의 개인들이 숏에 거의 물타기 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다라는 게 아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 포지션이 오늘 종가 기준 스위칭했다라는 거 좀 전에 설명드렸죠. 4조 원이나 되는 매도를 원위치로 되돌린다. 야, 처음 보는 일이에요. 4조 원까지 간 적 별로 없지만 그걸 다 돌린다. 야, 처음 보는 일입니다. 외국인들이 2조 원 언더에서 보통 이제 쌓고 움직이는데 그런 정도면은 이제 왔다 갔다를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노력했던 포지션을 이렇게 포기를 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외국인도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했다가 지금 뭐 해치 잘 해가지고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12월물에 대해서 약 400억 가량의 손실이 확정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쪽에서 해치를 되게 열심히 잘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완료가 됐고 아직 매수 누적이 쌓이지 않은 상태죠. 이제는 스위칭만 살짝 됐을 뿐 이제부터 매수량이 쌓이는지 다시 매도로 돌아서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만기가 17거래일 남아가지고 뭐 많다면 많게 남은 거고 뭐 적다면 적은데 여기서 충분한 어떤 환경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 이번에 청산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롤오버를 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뭐 중립인 상태지만 최근 매수가 뭐 힘입어서 상승할 여지가 좀 더 생긴 거죠.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요. 어쨌든 가까운 구간에 있는 매수가 더 힘을 써서 이제 포지션도 상방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러나 오늘 막판에 개인의 콜옵션 대량 베팅이 들어왔는데 이는 지난번에 엊그제 들어왔던 337.5의 콜옵션에 베팅한 개인으로 추정된다라는 거고요. 대략 한 100억 정도 이제 베팅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큰 물량이죠. 외국인들은 반대로 맞서서 337.5 콜매도 포지션으로 대응합니다. 만약에 이 물량이 단기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337.5 콜옵션 자리가 그 이제 수익이 나는 개인의 수익이 55포인트 정도니까 342.5 정도 코스피 200으로 그 위로는 막아서는 거죠. 그 위로는 이제 못 가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17거래일 동안이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이제 빨리 청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큰 손들이 뭐 내일 당장 그게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같은 자리에 대량 콜배팅이 들어왔지만 다음날 반 정도는 익절하고 나갔고 지금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갑자기 뭐 나스닥이 급등해가지고 또 내일도 상승한다면 바로 익절을 어느 정도 해서 나가겠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나스닥이 차익 실현이라는 이유로 꺾여서 내려온다면 내일 하락할
때 손절하고 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행동을 실제로 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아있냐 아니냐 차이로 상당히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외국인들이 스위칭을 완료한 시점에서 이제는 진짜 돈 쓸 준비를 좀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는 순간에 개인 콜옵션 베팅이 와르르 막 엄청 들어오고 외국인 콜매도가 확 늘어났던 거기 때문에 좀 전에 요거 보여드렸듯 요 상태가 갑자기 일어났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은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으세요? 지난번 이 엊그제 말고는 딱히 잘 안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는. 근데 단기간에 지금 두 번째 일이 생겨났다라는 거. 그래서 요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주목을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량이 살아있다면 상승에 방해가 될 거고, 사라진다면 선물 매수세의 안착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물 매수세의 안착, 이게 사라지면 선물 매수세의 안착이 좀 더 가벼워지고 또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외가 품매수는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옵션 계약수를 찍어보면 외국인들은 12,000계약 정도의 외가 품매수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특정 지점을 이탈하면 하락을 가속화시킬 거라는 전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되 어떤 특정 지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급격한 발작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러나 남은 거래일이 17거래일이라서 앞으로 한 뭐 5일 상승하고 나머지 12거래일 동안 뭐 중간 반 횡보하고 떨어진다고 가정한다면은 뭐 크게 많이 또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17거래일이 많긴 많아도 이 정도면은 모든 일이 뭐 다 생길 수는 있어도 또 금방금방 또 시간이 갈 정도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은 17거래일 동안 좀 볼거리가 될 것 같고요. 이탈이 없다면 이제 외국인의 선물 스위칭에 따라서 상승작 안착이 이제 기대가 될 수 있겠죠. 이제 스위칭은 뭐 시도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쌓아가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변심이 자주 일어났다는 거. 7월, 8월, 9월 내내 이런 외국인들의 태세 전환에 개인들은 갈피 잡기가 힘들었다라는 거. 엇박자로 꼬인 적이 많았다라는 거죠. 7월, 8월, 9월에 지속적으로 그런 구간들, 조심해야 될 구간들에 진입해 있다. 그래서 결판 내면 이 싸움에서 이긴 쪽으로 붙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매수의 싸움이 이겨서 매수 쪽으로 안착되면 이기는 편에 붙어서 매수 쪽으로 조금 이제 가볍게 따라가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밀려버리면 여기서 이기는 쪽에 또 붙어가지고 또 따라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기는 편으로 따라 붙었다가도 이 자리가 다시 이탈되면은 또 유연하게 대응할 정도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9월 14일, 15일을 떠올리면서 일단 뚜렷한 흐름이 나타날 때까지는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하락 위험 요소를 반영한 저점을 아직 제대로 찍었다고 판단이 안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 지점을 찍었다면 외국인들은 밑에서 청산해서 물갈해가지고 스위칭을 벌써 밑에서 했겠죠. 그러나 손절로 했다라는 게 좀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안착 후에도 매매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정도로 운용해야 한다. 포트를 최대한 가볍게, 신용미수 절대로 지금 쓰지 않으셔야 될 때고요. 그다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 그 어떤 라인도 제대로 돌파 안착하기 전까지는 방향성에 대해 함부로 베팅하기보단 기다리는 쪽이 나아 보인다 해가지고 오늘 파생반도 오후장에는 이제 관망 사인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 싸움에 끼지 않고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좀 결정되면 하자, 좀 뚜렷해지면 하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집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압사당하니까 일단 잠깐 피하자. 이 싸움에 끼지 말자. 말리다가도 얻어맞을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은. 그래서 이 싸움에는 끼지 않기로 일단 하고 조금 더 지켜보고, 며칠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어느 날가 뚜렷하게 보이는 날에는 이제 조금씩 하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올해 이거 제대로 못 찍고 그냥 연말까지 만약에 상승 분위기로 가면 내년 초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년에 홍콩 ELS 낙인 사태 막 줄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항생지수가 안 올라가요. 그렇죠? 항생지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중국도 오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국 0.8% 떨어졌어요. 항생도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항생이 내년 초에 이거 회복하지 못하고 쭉 못 올라오면요, 지금 ELS 낙인 계약 만료 엄청 많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이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크게 발생해요. 얘네들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너무 시장이 앞서가니까 건설주들이 지금 막 쇼커버링 되면서 올라온다.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GS건설 같은 거 망가졌던 것들. 그러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 기대에 못 미쳐버린다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거는 다시 꺾여져서 내려올 거다. 시장에 취약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1875조의 역대급 가계부채, 이것도 신경 쓸 문제고, 오늘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추가됐죠. 예.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이 갑자기 나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좀 경계를 하면서도 이용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뭐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하자. 따라가더라도, 웃돈 주고 따라가더라도. 자,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이 증시라는 게, 금융시장이라는 게 오늘의 의견이 내일과 다를 수가 있고요. 단 1시간, 단 1분 전의 내용이 순간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콜옵션이 확 올라오듯 이전의 움직임과 자, 콜옵션이 갑자기 이렇게 개인들이 쭉 올라오듯 이전의 움직임과 그러니까 1분 전의 움직임과 1분 뒤의 움직임이 확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생각하셔서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유연하게 최신화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기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분,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